네, 한 주간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와 현안만 골라서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원방송 보도국의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첫 번째 뉴스픽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지속할까 말까입니다. 한때 국민생선이었죠. 명태가 이제 동해안에서 사라지면서 2014년도에 정부와 지자체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가동했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명태는 잘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동해안을 대표하던 오징어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동해안 어종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이제 급속히 개체수가 줄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뭐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수온 상승이라든지 수온 상승에 의한 생태계 변화 그리고 남획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분석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명태 자원을 회복하겠다고 펼쳤던 것이 말씀하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시행한 지 한 10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명태를 알이 배인 채로 살아있는 명태를 구해서 수정단을 만들고 치어를 낳아서 길러서 어느 정도 길러서 방류를 하면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치어 188만 마리가 방류가 됐고요. 돌아온 명태는 18마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미미한 수준, 뭐 성과가 아예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요. 이제 최근에는 또 사육 중이던 어린 명태죠. 어린 명태가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모두 폐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치어를 생산해 또 10만 마리 방류를 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져 있는데 좀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이었죠. 고성 지역에서 명태가 잡혔다는 소식 접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해 한 500여 마리가 예. 고성 먼바다에서 5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민들이 명태가 돌아왔나 하고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 명태가 방류했던 명태는 아니었습니다. DNA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산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안 일대에 주기적으로 명태 어획량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명태 서식 밀도를.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뭐 전년보다는 명태의 개체수가 한 2배 정도 늘은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가 근데 방류해서 돌아온 명태인지 자연산 명태인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고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명태가 실제 과거보다는 조금씩 잡히기는 한다고 해요. 그물에 다른 어종들이랑 같이요. 근데 이제 워낙 물량이 적으니까 위파는 되지 않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강원자치도와 관련 기관 어민들도 그래도 명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지속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어민들이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도루묵이 한때 명태처럼 남획과 해양 생태계 변화로 자원이 고갈돼서 씨가 말랐었거든요. 똑같이 명태처럼 치어 방류를 수년간 이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도루묵이 동해안에서 안 잡히다가 많이 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겨울철이 되면 도루묵이 대표적인 또 동해안 어종이 됐거든요. 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도 명태에 대한 미련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 생선이었습니다. 명태가 동해안으로 하루빨리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두 번째 픽은 버려지는 반려동물 연휴 때 급증입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은 설 연휴인데 이렇게 연휴 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그렇게 많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명절이나 연휴 휴가 기간 이럴 때 특히 이제 반려동물 유기가 많은데요. 뭐 최근 2년간 발생한 전국 유기동물이 한 28만 8천여 마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이 연휴, 그다음에 휴가 이런 때에 버려진 유기동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렇게 버려진 유기동물의 절반가량은 입양되거나 자연사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인위적인 안락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슬픈 일인데요. 또 이렇게 유기가 많은 이유를 이제 전문가들은 연휴나 이런 휴가 기간에 반려동물을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 부담 때문에 그냥 유기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나 추석 연휴 이렇게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그 보호소가 비좁을 정도로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주
관리가 아주 힘든 정도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처벌이 강화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난 2021년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네.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처벌된 거는 지난해 중순까지 뭐 전국적으로 2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반려동물을 누가 버렸는지 찾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또 같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역시 등록 비율이 현재 한 50% 절반 정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준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동물로 징역형까지 가능한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강하게 처벌하지는 못할지라도 시행 중인 이 반려동물 등록제만이라도 더 활발히 시행을 해서 유기된 동물이 주인이 누군지를 찾을 수 있다면 유기하는 비율이 훨씬 줄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문가들은 이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정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키우지 못할 거면 애초부터 시작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 좀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 주변에서 유기동물 발견하시면은 인터넷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뉴스픽 홍소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